실제로 실생활에서 이 전자교도라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교재에 있는 이 그림, 상단에 있는 이 그림, 요건 이제 교통카드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뭐 요즘 카드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뭐 현금 카드나 이런 거에 기능이 추가된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보편화가 되어 있죠. 핸드폰에 NFC 칩 같은 거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교통카드는 이제 그런 원리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갖다가 대면 이렇게 막 삐빅 뭐 얼마입니다, 뭐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찍히는 그런 원리잖아. 그거 이제 전자기유도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보통은 이제 단말기가 있고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통카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카드를 꺼내서 한번 그 형태를 좀 보세요. 그럼 그 우리가 IC 칩이라고 그러죠. 이제 띡 대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신용카드나 다른 어떤 카드들 같은 경우는 이 카드의 테두리에 둘러서 코일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드에는 여러분들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세한 코일들이 이렇게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에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교류 전류는 우리 배운 적 있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변하는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가까이 되게 되면 이 교류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카드에 있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자기선속도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 카드의 정보를 역으로 이렇게 읽게 해준다. 그래서 요금이 얼마 이렇게 결제되도록 해주는 원리가 교통카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전자기도의 핵심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런 그림. 하나는 공항 검색대. 공항 검색대나 아니면 그런 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여기 도난 방지 장치. 여러분들 뭐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 사는 곳에 가면 나가는 곳에 이렇게 이따만한 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두 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있는 태그를 제거하지 않거나 하면은 거기를 지나갈 때 삑삑삑삑 소리 나면서 도난 방지 울리는 그거랑 이제 공항 검색대랑 두 개가 비슷한 원리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좀 그림을 띄워봤어요. 공항 검색대나 이 뭐 도난 방지 장치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기유도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 코일이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원리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공항 검색대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의 성질을 갖는 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건설되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적합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겁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 차를 타고,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이전에는 부모님 차 타고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친척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을 갈 때 부모님 차 타고 이렇게 톨게이트를 건너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겁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요즘은 그러기가 힘들지만 이제 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명절 때나 아니면 뭐 주말 연휴가 꼈을 때나 주말에 이런 때 이제 뭐 친척집이나 아니면 원래 떨어져 있는 어딘가를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여기 많이 보이는 현상이죠. 이런 거 이제 하이패스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톨게이트 거기 그 부스 안에 이제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요금을 정산해주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 쓰였다면, 요즘은 이 차량에 달려있는 하이패스 기기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차량들이 이걸로 그냥 쭉 그냥 지나가면서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이패스 기기에 있는 그 기기와 그냥 톨게이트에 있는 위에 있는 이 기기가 사이에서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원리고요.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기유도의 방식을 쓰기도 하지만 전자기파라는 신호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자기유도 단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원리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 원리도 전자기유도입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요거 밑에 있는 이제 교재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죠.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많나요? 핸드폰 무선 충전? 선생님은 아직은 구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즘 나오는 무선 충전기들은 성능도 굉장히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갖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없어서 무선 충전을 쓰는 사람이 근처에 없더라고. 무선 충전이 이제 초창기에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제 뭐 전동 칫솔 이런 조그만한 규모의, 그러니까 조금 충전을 해도 오래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무선 충전 장치에만 주로 사용이 되다가, 요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핸드폰과 같이 이렇게 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기들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과 이 무선 충전 장치 안에서 이 교류로 인한 전자기 유도로 인해서 핸드폰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교류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핸드폰 내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핸드폰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핸드폰이 충전되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이제 무선 충전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벽한 전자기 유도의 예시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선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싹 보면서 그래, 그 안에서 이게 코일이 있는데 안에서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 전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지금 요 친구가 충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뿌듯하게 바라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페이지를 넘기면 좌측 상단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여러분?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아마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했었지,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요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 전동기라고 했었죠. 전동기, 그때는 전류를 흘려 보내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힘을 받도록 만들어서 이 고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전기로 동력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전동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반면에 얘는 발전기입니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작년까지 방송부 담당을 했었지만 우리 학교는 종이 너무 많이 쳐요. 점심시간인 거 알겠죠? 효원인들이라면. 자, 어쨌든 발전기입니다. 이름이 왜 발전기겠어요? 전기를 생산해낸다. 뭘로? 전동기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통해서 동력, 역학적인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기계를 이제 전동기라고 얘기를 했다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역학적인 무언가를 투입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가 이제 전동기가 단순히 그냥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로 인해서 도선이 그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단한 원리였다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전자기유도의 과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긴 구조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비슷하지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요 사각고리 있죠. 요거를 갖다가 이 동력을 투입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역학적인 무언가를 해주는 거죠. 돌려주게 되면 여기 보면 자석이, 양쪽에 강한 자석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각도선을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근데 이 사각도선이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사각도선의 그 영역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전속은 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요게 사각도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각도선에 수직으로 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석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겠죠. 이 자기장은 일정한 자기장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얘가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상황 이해돼요? 얘가 요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자기선속 얘기할 때 어떤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선속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은 자기장이 똑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오겠지만, 이 자기장을 수평으로 받는 면은 얘가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얘를 그림자 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요만큼의 영역만이 자기장을 수직으로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돌아가다 이렇게 수평이 되면 얘는 지금 그럼 자기장을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 면으로 자기장을 못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때가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최대이고, 얘가 기울어지면서 자기선속이 점점 감소하다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순간 자기선속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사각도선을 돌려주게 되면 이 사각형 내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꼴이랑 같은 거다. 그럼 자기선속이 줄어드니까 자기선속이 감소하는 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자기선속을 더 증가시키려는, 더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될 텐데, 그 자기장의 방향대로 사각도선에서도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 고리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동기랑 이게 대비가 되기도 하고,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구조잖아요. 다른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이비스나 도난 방지 장치나 전자 유도는 사실 기술의 시작일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막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되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이지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원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하이패스나 뭐 도난 방지 장치나 무선 충전이나 그 원리를 알겠어. 전자 유도를 써먹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호가 출력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돼서 정보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는 너무나 복잡한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반면에 발전기는 이게 끝이거든요. 전자 유도가 돼서 전류가 유도가 돼서 그냥 그걸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전동기랑 발전기 자체는 조금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발전기도 이러이러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자기도 단원까지의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풀러 가시죠.